다정씨, 당신 아들 몸속에서 뛰는 그 심장 누구 건지나 알아? 바로 내 남편이 밖에서 몰래 후원하던 아이 심장이야. 당신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우리 집안 핏줄이 지혁이를 살렸다고. 이래도 당신들 우리 앞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혼 후 도끼에 찬 성희가 던진 이 한마디는 평화롭던 다정의 집안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살렸다는 기쁨에 취해있던 다정과 상철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잔인한 저주였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이 산 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소름 돋는 진실.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병실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모두가 이제 꽃길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지혁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했고 그의 곁을 지키는 은호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남모를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술 후부터 시작된 기묘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장 골목과 그 끝에 있는 아주 작은 국수집이 보인다고 말이죠. 지혁은 매일 밤 꿈속에서 낯선 청년과 마주했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지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지혁은 꿈에서 깨고 나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은호야, 누군가 나를 보며 웃고 있어.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이 심장이 나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호는 그저 수술 후유증일 것이라며 그를 다독였지만 지혁의 눈동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장기 이식 수술 환자들이 겪는다는 세포 기억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혁은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무서워하던 높은 곳을 아무렇지 않게 즐기거나 전혀 연고가 없는 동네의 시장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 떼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그런 지혁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혁이 회복할수록 지혁 안에 무언가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남편 진석과 이혼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난 성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희는 진석이 자신을 버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진석의 과거 행적을 산산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석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민수라는 청년에게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성희는 이 민수라는 청년이 진석에 숨겨진 혼외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석 씨, 당신이 감히 나를 속이고 밖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었어? 성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지혁을 살린 심장의 기증자가 바로 그 민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석의 비서실에서 유출된 정보를 통해 심장 기증 날짜와 민수의 사망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성희는 민수의 홀어머니를 찾아가 칼날 같은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지혁이 꿈속에서 매일 보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성희는 민수의 어머니 앞에 돈 봉투를 던지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자식 장기까지 팔아서 우리 남편한테 뒷돈 챙기니까 살림 좀 나아졌니? 당신 아들, 진석 씨 아들 맞지? 숨길 것 없어.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민수의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평생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회장님은 그저 우리 아들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신 분일 뿐이라고요. 죽은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하십니까? 하지만 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어머니를 비웃으며 가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측을 사실이라 믿고 더욱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곧장 지혁의 부모인 상철과 다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혁이 수술 후 처음으로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하던 그날 성희는 불청객처럼 나타나 다정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다정씨, 아주 대단한 효자 나셨네. 지혁이 몸속에서 뛰는 그 심장, 진석씨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 거야.
당신 아들, 내 남편 핏줄 덕에 숨쉬고 있는 거라고. 이래도 당신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정은 경악하며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상철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통곡의 장이 되었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심장이, 나를 살린 이 고마운 심장이 정말 원수의 핏줄이란 말인가? 지혁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먼저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따뜻한 미소의 주인공이 정말 자신의 심장 주인이라면 그는 결코 원망스러운 존재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지혁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은호와 함께 민수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탁자, 벽에 걸린 낡은 달력,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육수 냄새까지도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혁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이 마치 자신이 평생 살던 집처럼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민수의 어머니 앞에 서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수 씨의 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지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지혁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아들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게 된 어머니는 지혁의 옷깃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구나. 내가 이렇게 돌아왔구나. 지혁 역시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만남을 넘어선 영혼의 재회와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진석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혁과 민수의 어머니를 보고 모든 것을 체감한 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동안 가슴속에 숨겨온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진석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진석이 젊은 시절 야망에 눈이 멀어 억울한 누명을 씌워 회사를 떠나게 했던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 비서는 지석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자신의 앞길을 위해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그 비서는 가난과 억울함 속에서 고통받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진석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친구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그의 아들인 민수를 몰래 후원해왔던 것입니다. 민수에게 돈을 보낸 것은 부성애가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성희가 혼외자라고 믿었던 민수는 사실 부모 세대의 악연으로 희생된 피해자의 자식이었고, 민수는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기 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장기 기증을 서약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지석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세상의 악연을 끊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심장이 가장 시급했던 지역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성희의 복수보다 더 숭고했고 진석의 죄악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혁은 진석의 무릎 꿇은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미처 하지 못한 용서를 대신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혁은 진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민수 씨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기에 저에게 이 심장을 준 것입니다. 당신을 미워했다면 이 심장은 제 안에서 뛰지 않았을 겁니다. 민수 씨는 당신이 남은 생을 속죄가 아닌 사랑으로 채우길 바랐을 거예요. 지혁의 말에 진석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여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석의 비자금 장부와 과거 누명을 씌웠던 증거들을 모아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지석뿐만 아니라 지역의 가족까지 한꺼번에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성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그녀의 아들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성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가 이러면 민수 형의 죽음이 뭐가 돼요? 저 엄마 아들인 게 부끄러워서 죽고 싶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버지가 책임지게 두세요. 하지만 엄마가 복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제가 못 보겠어요. 아들의 절규는 성희의 마지막 도끼를 꺾어버렸습니다.
성인은 허망하게 장부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싸운다고 자위해왔던 그녀의 논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성인은 그날 이후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이면 은호와 함께 민수 어머니의 국수집을 찾아가 일을 돕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낯선 꿈을 꾸지 않습니다. 대신 국수집에서 손님들에게 국수를 나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역은 민수의 홀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부모님인 상철과 다정 또한 민수의 어머니를 친자매처럼 챙기며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석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민수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직접 재단 이사장을 맡아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인은 작은 절에 들어가 매일 아침 민수의 명복을 빌며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재산과 권력이 아닌 마음의 평온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인연이 기적 같은 용서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피어난 것입니다. 지역과 은호는 다시 푸른 바다 앞에 섰습니다. 지역은 이제 자신의 심장 소리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민수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따뜻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날을 보냅니다. 어떤 날은 눈물겹고 어떤 날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화려한 날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요? 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화려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역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평온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